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3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성공을 주제로 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 2.3%를 넘는 2.6%를 기록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미국의 9월중 개인 소비지출 물가 PCE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 국민의 63%가 당월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셋째 단신은 중국의 하방식 전제 경제 체제가 서방의 자유시장 경제보다 우월한가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시진핑의 3기 집권 이후에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죠.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공, 석세스에 관한 명언들을 제방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GDP accelerated at 2.6% pace in Q3, better than expected as growth turns positive.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 2.3%를 상회하는 2.6%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첫 분기 플러스 성장인데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 2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에 이어 3분기에는 2.6%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출 부문별로 분석해보면요. 민간 소비 지출은 1.4%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의 2% 증가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증가세를 유지했고요. 상품 소비 증가보다는 서비스 소비 증가가 더 큰 게 특징인데요. 상품 소비는 1.2% 감소하였고 서비스 소비는 2.8%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설비 투자는 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의 14.1% 감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문이죠. 다음으로 주택 건설 투자가 26.4%나 급감하였습니다. 전분기의 17.8%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미국도 주택 건설 경기가 나빠지는 부문을 반영하네요. 정부 지출은 여전히 증가하였고요. 수출은 14.4% 증가하였고 수입은 6.9% 감소했습니다. 순수출이 2.77%포인트나 개선된 점이 이번 GDP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나라 국민 경제를 분석할 때는 지출 국민소득 방정식을 활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기억하시죠? 이번 GDP 발표에 대한 평가는 리세션 공포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GDP가 좋으니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되겠죠. 그러나 민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소비 등 핵심 분야에서 경기 후퇴 징후가 포착되고 있죠. 향후 GDP 전망을 보면요. 4분기에는 추가 성장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은 호조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소비 투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및 소비 위축이 보이기 때문이죠. 내년 상반기에는 리세션 우려가 큰 게 다수 의견입니다. GDP 호조가 발표되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하락하였고요. 미국 경제가 1분기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한 끝에 이제 3분기에서 상당폭 플러스 성장을 한 게 다행이죠. 여기서 참고로 미국 경제 주요 지표를 한번 살펴보죠. GDP 성장률은 3분기에 2.6%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지난 9월에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9월에 8.2%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왔죠. 연준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3.25%까지 올랐습니다. 8월 중 무역 수지는 670억 불 적자입니다. 7월 중 경상 수지는 2,510억 불 적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16.7%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이 137%에 이릅니다. 재작년의 127%에서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은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요. 지난 5년간 보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꺾이고 있네요. 여기서 또 세계 주요국의 핵심 경제 지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작년도 GDP 규모 기준으로 12위까지 뽑아봤는데요. GDP 금액 기준 아웃스탠딩, 그리고 GDP 그로스 레이트, 그리고 분기 성장률, 그 다음에 해당국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실업률, 재정수지, 그 다음에 GDP에 대한 데트, 정부 부채 비율, 그리고 GDP에 대한 경상수지 비율, 그 다음에 인구 지표입니다. 한국은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국가별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미국의 9월중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2% 상승이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 지출 물가 코어 PCE는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상승하였고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코어 PCE가 PCE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죠. 9월 중에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개인 소득은 9월에 0.4% 증가했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증가 템포입니다. 가처분 소득 중에 저축하는 비율, 개인 저축률은 3.1%로 나왔습니다. 전월에 3.4%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인플레이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죠. 즉 저축 여력이 줄어든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미 국민의 63%가 매월 당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 64%를 기록한 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 10만 불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도 약 절반이 생계비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분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크기 때문이죠. 월 예산에서 여유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거나 또는 차입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죠. 주 요인은 높은 인플레이션이죠. 취업만으로 생계비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죠. 세 번째 단신은 중국의 하방식 경제 체제가 서방의 자유시장 경제보다 혁신과 성장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한 의견들입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 3기 집권이 시작되었는데요. 7인의 상무위원 구성부터 시진핑 추종자들로 구성되었죠. 공산주의 하에 쓰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추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1980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 8%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높았죠. 이때는 자체 기술보다는 서방 기술을 이용해서 수출 상품을 만들어 이를 수출함으로써 성장을 하였죠. 2000년대 이후에는 산업 고도화를 많이 추진했는데요. 고유기술 투자도 하고 특허도 증가하고 연구 활동도 많이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 기업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바이두, 후아웨이 등이 이제 탄생하였죠. 2020년대 들어서는 특히 AI 분야는 세계 최고 기술 분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IT 분야는 답부 상태죠. 미국 제동 탓입니다. 중국의 AI 분야,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가 강한 이유를 보면요. 우선 많은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할 분야가 많다는 거죠. 다음으로 중앙 집중식 정부의 집중 개발입니다. 효율성이 커지죠. 세 번째로 서구와 달리 윤리적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게 되면 개인적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죠.
자, 이제 중국이 지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긍정적인 견해의 근거를 보면요. 첫째, 전문 기관인 IMF가 장기 성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없이 성장을 기실현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 경제개발 계획의 우수성입니다.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만큼이나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이지만 그래도 임기 제한이 있고 권력 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돈돼 있고 양호한 내부 통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경제화의 그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첨단 AI 분야가 중국 경제를 선도한다는 점입니다. AI는 반도체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선도에 유리하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혁신, 경제 성장을 부정하는 견해 근거를 보면요. 첫째로 생각의 자유 없이는 혁신, 과학이 위축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과거 전례로서 독재자들이 단기간에 급속 성장을 실현하는 경우에도 혁신에 근거한 지속 성장을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러시아가 1950년, 60년대 급속 성장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 성장이 둔화되고 혁신 능력을 상실한 것을 예로 드네요.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도 향후 혁신을 통한 성장세의 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AI 분야 성장이 전체 경제 성장을 선도할지도 미지수고요. 최근 중국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이 부진한 점도 얘기가 되네요. 미국 견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실정을 연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한 지로 코비드 정책을 쓴다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한다든가 이런 점을 지적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실정 유발될 소지도 커졌는데요. 강화된 시주석 체제 하에서 비맞추기에 치중하다 보면 실정이 연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강화된 그 독재 하에서 혁신과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하간에 한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좋은 GDP 발표 등으로 큰 폭 반등세가 이어졌죠. 특히 다우는 주간 5.7%나 상승하였습니다. 베어마켓 킬러 10월장이 현실로 나타났네요.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12월부터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된 거죠.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수요일 날 발표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10월 중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많아지고요. 영란은행 등 여러 나라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GDP 발표도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 연준은 75bp 인상이 거의 예상되고요. 10월 중 고용은 24만 명 증가로 예상되는데 전월 26만 3천 명보다는 적지만 통상적인 20만 명 내지 22만 명보다는 많은 수준이죠. 영란은행도 다음 주 목요일 75bp 인상이 유력합니다. 기준금리가 3%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되는데요. 9월에는 9.9% 상승했었는데 10월에는 10%를 예상하네요. 주가지수 수익률을 1년 전과 비교해서 보면요. 다우는 많이 회복해서 8.26%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27.16% 하락한 상태이고요. S&P 500는 15.34%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01%로 다시 하락세로 들어왔고요. 2년물은 4.42%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도 보람차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성공에 관한 명언들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